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소유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가 우리 단지의 미래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추진준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소유주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진준비위원장 이해동입니다. 제가 유튜브도 띄우고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은 제가 직접 다가오고 방문하면서 얼굴 뵈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소유주로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런 설명회에 뒤쪽선이 앉아가지고 관람하면서 공의선화 제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에 그랬었는데 재건축이 빨리 될 줄 알았죠. 모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까지 흘러가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좀 제대로 해서 이 재산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재개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동안의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것들도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무덥고 오는 시간 동안 또 오후 시간이라 되게 덥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오늘 이 참석한 발걸음이 우리 재건축의 첫 기초면서 또 반석에 오를 수 있는 첫 시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먼저 더반 ENG에서 우리 사업의 이끌임에 해당하는 정비 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서 우리 창우종합건축사에서 구체적인 설계 개요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차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가장 궁금해하실 감정평가 및 사업성 분석 내용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동의서 작성 안내를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소유주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식순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더반 ENG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하고 있는 더반 ENG의 서지현 상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할 때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가 재건축 사업하는 구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업무를 저희 도시계획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 철산 KBS 우성 아파트도 그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체계, 토지용 계획, 추진 절차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주민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철산동 58번지고 면적은 약 4만 제곱미터가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저희는 이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대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아파트 사업 승인 난 지 이제 36년이 경과한 이제 어느 정도 좀 노후화된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 수는 900세대 정도, 그리고 9개 동에 1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건축물 대장상 용적률을 보면은 약 20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 입지 여건이야 뭐 어찌 보면은 주변에 안양천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초중고도가 다 있고, 그리고 북측이나 남측에 또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이렇게 하면서 주변 여건은 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런 개발 압력적으로나 지역 여건적으로는 계획적으로 양호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일단은 저희 아파트 부지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북측에 강북현대라든지 낙천대, 두산 2부, 그리고 밑에 자이 부니에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 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부분은 1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세풍 운수가 이제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현황으로는 저희 남측에 대로로 해가지고 시청로가 가고요. 그리고 북측에는 사성로가 중로 3유로, 그리고 서측 도로는 약 10m 도로로 이렇게 주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은 향후에는 정비 구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3종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되면은 그만큼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따른 일부의 공공기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공기여 의무 비율로 종상향 한 단계 상승할 때 8% 이상의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종에서 3종으로 가면은 보통 이제 3종 용적률이 300%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용적률 300%를 그냥 우리가 재건축하니까 300%딱 받는 게 아니라요. 용적률이라는 게 다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없는데 시하고 사전에 협의했을 때 여기 철산 한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거에 준용해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철산 한 택지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 시상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면은 이렇게 4개의 용적률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 체계가 그나마 이제 광명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을 좀 보정해 주는 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가 끝이거든요. 법적 상한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첩 용적률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친환경 주택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330까지 받을 수 있게끔 용적률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이 220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허용, 상한, 중첩 갈 때마다 약간은 조건들이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 용적률 220에서 허용 용적률 250까지 30%가 올라가는 거는 보통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전면공지라든지 돌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30%를 찾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50까지 찾았다고 하면은 상한 용적률인 280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기부 체납함으로써 280%까지 찾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 페이지와 같습니다. 일단 용도 지역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는 걸로 가고, 용적률은 현재 207%지만은 재건축을 통해서 중첩 용적률로 해서 330%까지 가는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현재 15층 이하지만은 지구 단위 지침을 준용했을 때 최고 130m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8%와 그리고 허용에서 상한으로 갈 때 추가 공공기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공기여의 시설 종류는 보통 도로, 녹지, 공원, 그리고 지역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하고 협의하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어떤 공공기반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토지용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토지용 계획은 확정된 계획안은 아닙니다. 일단 설명회를 위한 계획안인 거고요. 향후에 뭐 인허가 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아마 이제 변경이 될 예지고, 아마 뒤에서 이제 건축이나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은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건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요 토지용 계획하고 구역계가 어떻게 되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시설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결정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일단 전체 그 면적 39,000 중에 저희 아파트 부지 면적은 한 33,000 정도 되고요. 서측도로 일부 확폭하는 부분하고 북측도로 일부 확폭, 도로에 일단 확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세대수가 현재가 900세대지 않습니까? 그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1000세대가 넘을 거거든요. 그럼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1000세대 이상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원을 위치를 고민을 했던 게, 여기에 이제 세포문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약간 완충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요 위에도 이제 공원이 있다 보니까 공원의 연계상으로 봤을 때 북측에 좀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안은 지금 주민 설명회를 위한 계획안이고 향후에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일단은 이제 아마도 이제 주민 설명회 하고 나서 이제 동의서를 내시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먼저 마련해가지고 광명시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광명시에서 그 주민이 제안한 그 계획안을 가지고 뭐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이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하고, 아니면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통해서 좀 계획이 조정된 걸로 일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입안이 되는 겁니다. 요 입안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입안권자가 광명시가 되는 겁니다. 주민이 아니라 입안권자가 광명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를 거쳐 광명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행정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절차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묶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 설립인가,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사업의 완료, 요 순서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설계 관련해서 우리 장호종합건축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창호 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설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대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리셨던 가장 기초가 되는 땅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니까요. 앞에 우리 도시 쪽 분야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집어넣었고요. 우리 KBS 우성 아파트는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만 하안동 쪽에 주공 아파트 단지들 많죠.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철산역 앞에 있는 12단지, 13단지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기준이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아파트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광명시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재건축을 추진하시면 하안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철산 12, 13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의 용적률을 주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가 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라는 얘기를 좀 전에 중청 용적률 330%라고 설명을 드렸고, 용적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헷갈린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적률이 뭐냐면